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한번 굵게 내려고 했는데 굵게 내지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누가 시청자분들이 자꾸 저보고 반다이하고 해가지고 한번 목소리 굵게 한번 내봤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충이는 송충이처럼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저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하긴 맨날 이 시간 맨날 주식 방송에서 그날 테마만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여기 들어오십시오. 이거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십시오. 이런 방송만 보니까 아주 피곤하고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2번 카메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얘들가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메뚜기 마냥 어떤 종목이 그날 상승한 종목들을 찾으러 다니는 메뚜기 마냥 움직이는 것보다 덜 하락하고 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를 이제까지 끌고 왔고 U자 현식으로 성공을 시킨 거죠. 설사 다음 주에 하락이 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반전은 끝난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후반기로 접어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이번 주 양적 긴축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남미 국가들한테 관세를 무관세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 다른 국가들한테는 관세를 매기면서 남미 국가한테는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데 쪽에서는 관세를 왜 무관세로 할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억제를 시키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딱 2회 정도, 내년에 1회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 의원이 15명인데 그중에서 3명이 반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모두 다 똑같이 찬성해서 금리 인하가 아니고 매파적 인하가 나오면서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 중간 상황에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 일본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즉 엔키 트레이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19일 정도에 일본에서 오겐키 데스까 거기 계신가요 하면은 투자를 웬만하면은 안 하고 숨어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이제 돈은 계속 분산이 될 거예요. 돈은 분산은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본이 그동안 초저금리 아니었습니까? 금리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제로인 상황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샀지만 이제는 다음 주 19일날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로 시장에 돈이 들어올 돈들은 많은데 당장 다음 주에 엔키 트레이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우승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답답한 시장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본 엔키 청산 부분은 전면으로 우리는 맞서겠습니다. 삼성하고 2차전지는 엔키 트레이드에 전면으로 맞서도록 할게요. 5%씩 빠져도 10%씩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동안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데미지를 다음 종목들보다 약하게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계는 그 정도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뭐 1.38가 상승했고 코스닥이 0.29 상승했는데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고 항상 느끼면 아시겠지만 이 뭐든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시장이 선행 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선행 체크가 제일 중요한 상황에서 일단은 반도체 2차전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장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저는 방송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 사자들이 많습니다. 즉 주식 방송에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종목이 그날 상승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를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방송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너무 사자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항상 시장 상황을 선행 체크해야 한다. 즉 지금 주식 방송에서는 다음 주에 웬만하면은 되도록 매매는 자제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주식 방송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번 주식 방송 보면은 다음 주에 NK 트레이드 청산 우려인데 원전주가 좋고요, 어떤 종목이 좋고요, 뭐가 좋고요, 조선주가 좋고요, 뭐 2차전지가 좋고요, 다 좋고요. 뭐 우리는 삼성하고 2차전지는 장기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전문가의 역할이 아니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주식 방송에도 때로는 다음 주에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청자분한테 수익을 포기하되 돈을 잃지 않고 마음 편한 게 다음 주에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방송이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는 삼성하고 2차전지는 NK트레이드에 전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맞서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미국은 일단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다가 달러는 이제 약세가 될 겁니다. 위험 자산에다가 신흥국어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겠죠. 위험 자산이라는 거는 금이나 암호화폐 이런 쪽이죠. 그리고 2번, 1번 쪽은 이제 긴축이 시작됩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고 NKD 청산이 압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자금이 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미국은 양적 기축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10% 정도는 내어 주십시다. NK트레이드 청산기 때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단기고 이 장기적인 부분은 다시 주가는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이 1476원인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이 방송국에 오면서 환율 확인하니까 1470파운드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우와, 장난 아닙니다. 환율. 그렇죠? 1470파운드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차피 떠오지 환율이다. 왜? 아까 1번 장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즉 시장에 돈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어느 정도 돈들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낮아질 거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AI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당연히 넣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환율이 올라가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도 뭐 제가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알테오젠하고 펩트론, 바이오주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화면 전체적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자, 알테오젠이 오늘 4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26만 8,500원까지 떨어졌어요. 야, 가관이더만. 최근 며칠 동안 알테오젠하고 펩트론이나 바이오주도 떨어지면 바닥입니다. 지금 사셔야 합니다. 임상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무슨 주식 전문가들이 무슨 임상 전문가 뭐 의학박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알테오젠하고 펩트론이 시가총액 코스닥 쪽에 다 상위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져야 어느 정도 시장의 수급들이 반도체든 배터리든 자동차든에 그쪽에 분산으로 조금이라도 수급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의 수급은 다른 선전주에 도움이 됩니다. 즉 바이오의 수급은 이타이에 돼야 한다. 아, 내가 저번 주, 2주 전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삼성하고 2차전지 버티려면은 바이오주들이 이타이 나와야 합니다.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통신망에서 나가시는 분들 많더만.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됩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은 나가주십시오. 단순한 기대감은 본인들이 바이오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는 거지 본인들이 임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산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도 바이오는 별로 싫어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마워. ABA 바이오, 펩트론, 니가켄 바이오, 코용 티슈진, 삼청당, 파만 리서치, 포요노이, 케어젠, 크레시스, 올리스 빠져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빠져줬기 때문에 에코플하고 NNF하고 에코프로비엠 어디 갔지? 에코프로비엠이 2주 동안 20%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주도의 이타이 나와야 곧 2차 전지가 수급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주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근거를 또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남들이 바이오주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니까 사도 괜찮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오히려 바이오주 피하려고 했습니다. 피하신 분들은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이코프하고 NNF하고 에코프로빔이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 무거운 애들끼리 서로 머리끄댕이 멱살 잡고 올리면서 이 중소형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자, 그리고 12 오늘이죠. 2주 연속 배터리가 윈! 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바이오주들이 지금 2주 동안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비실비실되고 있어요. 그렇죠? 수급이 아주 뭐 골달골증이에요. 그렇죠? 지금 코스닥 쪽에 보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AB바이오, 예모 로보티스, 코용티시진, 니가켄바이오, HAB, 펩토로 3천 제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총액이 상위권에서 지금 10개 중에서 몇 개냐? 7개가 바이오예요. 뭐 이거는 뭐 코스닥이 아니고 바스닥이죠. 바스닥. 그렇죠? 바스닥이에요. 이 바스닥 같은 경우가 여기서 바이오주들이 빠지니까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이번 주 동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NNF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매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번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종목들이 가격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해. 2차 전지 가격대 맨날 바뀌었는데 나는 왜 자꾸 이거 힘든 거 하는 걸까? 참 희한해. 희한해. 그리고 이 종목도 저도 다른 방송처럼 수익률 따지면 한 몇천 프로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참 희한해. 뭐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해봐야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됐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거 다 방송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뿅.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화면이 전체 화면 보기 전에 제 얼굴을 먼저 확대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가까이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내가 며칠 전에 이 종목을 얘기했다. 그래서 반등했다. 이거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주가 제가 언급한 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통신만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시장 상황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은 여러분들도 저처럼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주식에 대해서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사진 12월 28일, 두 번째 사진 12월 5일 날. 자, 보면은 첫 번째 사진 에코프로 84,500원, 에코프로비엠이 15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96,000원이었고, 에코프로비엠은 159,7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3주째 에코프로는 11만 1,4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7만 6,000원이 됐습니다. 즉 우리는 설계되어 온 거예요. 종목이 뭐 무슨 기법이 있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뭐 주포가 있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환율이 저렇게 고점이 돼도 우리는 우리만의 설계되어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항상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2차 전지 모멘텀 대우 어차피 형성이 될 거고 코스닥 정체까지 형성이 될 거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건은 1번, 2번 바이오가 빠진 시장이 돼가고 이번에 코스닥 시가총액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2차 전지를 견인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응? 뭐라고요? NNF요? 자, 여러분들 사실 NNF가 공격수가 많습니다. 그래, NNF가 공격수라고 하면서 왜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더 많이 올라가냐? 코스닥 정책이니까 더 올라가죠. 그럼 뭐가 올라갑니까? 그리고 그동안 NNF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NNF가 더 최고치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몇십 프로 뛰기와 이제까지 반성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48,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송을 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만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자, 이 화면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선 지금 상황에서 1번하고 2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이 됐대 어느 정도 SK온하고 SK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움직일 수가 있다고 했죠. 큰 우량주들이 움직이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러분들,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삼성하고 2차 전지를 누군가한테 수익이겠지만 누군가한테 손해를 쥐어주는 그 반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무슨 뭐 반도체 전문가, 2차 전지 전문가로만 보일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더 안전하게 갈 거는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예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천이고속 제가 저번 주 언급한 거 100% 올라갔죠. 여러분들 할인지주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한 거 몇십 프로 올라갔죠. 내가 이런 방송해야 합니까? 떨어지게. 쥐 떨어지게 그런 방송해야 돼요. 나는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마음 편안한 거. 저는 수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수익도 나면서 마음이 편안한 그런 매매를 하고 싶어서 삼성하고 2차 전지 최저가에서 지금까지 반송을 했던 거죠. 즉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항상 주가를 주봉으로 봅니다. 당일날 몇 프로 올라갔다가 호가창에 지배당하진 않아요. 내가 내 돈으로 투자하는데 왜 호가창에 지배당해? 여러분들도 그러지 마세요. 주봉으로 봐서 일주일 동안 중간에 내가 매도해도 에코프로 20% 상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즉 본인들은 당일날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도해도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또 올라가니까 내가 매도하니까 올라가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참 잘못된 거야. 그거는. 자, 그리고 더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내가 NNF 같은 경우도 5만 원에 48,000원에서 방송할 때 중간에 11만 원까지 하다가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시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왜 자꾸 대도입표를 합니까? 이 전문가가 계속 장기적으로 방송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상반기, 전반전, 후반전까지 간다고 했는데 왜 본인들 뜻대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제가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하고 2차 전지를 장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간에 끝은 어차피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뿅. 자, 에코프로 이번 주 동안 25% 올라갔습니다. 고가로. 주봉. 그쵸? 고가로 25% 올라갔고, 여기서 이번 주 동안 조정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1% 빠져가지고 종가는 14%로 반등했습니다. 만약에 다음 방송 같아서 막 고가로 해가지고 보셨죠? 여러분들 25% 수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또 거기에 낚였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고가 현식으로 18%까지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오면서 8% 정도 빠져가지고 10%로 종가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NNF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고가가 12.83%까지 올라가다가 여기서 7% 정도 빠지면서 4.05로 마무리가 됐고, 삼성 SDI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6.82까지 올라가다가 이번에 2% 정도 빠져서 4.58로 마감이 됐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이번 주 동안 11%까지 올라갔다가 4% 빠져가지고 7.52로 마감이 됐고요. SKI 테크놀로지도 이번 주 동안 6% 올라갔다가 3% 정도 빠졌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11만 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0.46%로 또 빠진 거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U자 성공한 거네. U자 성공했잖아요. U자. 우리 10월달부터 조정돼가지고 삼성도 94,000원에서 여기까지 11만 원까지 찍었고, 포스코프처엠 다시 22만 원까지 갔고, LG 에너지 솔루션 다시 44만 원까지 갔고,
SK하이테크놀로지 다시 3만 원까지 갔고, 그리고 에코프로 11만 1,400원까지 갔고, 에코프로비엔 17만 6천 원까지 갔고, NNF 12만 8,400원까지 또 갔고, 삼성 SDI 30만 8천 원까지 갔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성공한 거네, 여러분들. 그래야 안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케이. 텔레파시로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상방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하방으로 더 갈 것이냐,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여러분들 제 말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가창에 여러분들 집에만 안 당하면 됩니다. 다음 주 조정이 어느 정도 조금 나와줄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매번 최고가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조정도 되고 눌리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빠지면서 다시 최고가로 계속 갱신을 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과거보다 사람이 하는 게 과거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투자 방식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저하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은 과거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호가창에 지배당하지 않으시지 않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이것만큼 편안한 매매가 어디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전문가의 암호비입니다. 암호비, 대외비. 뭐 2달 전부터 매번 얘기했지만 암호비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를 이 암호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가 이 중에서 어느 정도 하나씩 방영이 되면은 주가가 반등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FEOC 같은 경우는 쏘매요. 미국이 큰 시장이 관세 보조금 부분은 중국산 소재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원료도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FEOC로 어디가 수혜를 받았냐? 포스코 퓨처엠이 수혜를 받았지. 왜? 포스코 퓨처엠이 응급제를 만드는 회사니까 테슬라하고 계약을 한 거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하고도 계약을 한 거죠. 왜? NFP가 뭐 중국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하고 과거에 NFP로 ESS로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SK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삼성 SDI도 중국이 NFP가 있는데 왜 굳이 미국이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계약을 했겠습니까? FEOC 때문입니다. FEOC 때문에. 자, 그리고 2번. 그 맨날 호가창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것만 보세요, 여러분들. 자, 2번 AMPC가 뭡니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내가 너네 공장에다가 지을 테니까 나한테 보조금 줘.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워터파크 가시죠. 워터파크 가시면은 구면조끼 빌릴 때 5천 원 보조금 내잖아요. 그리고 구면조끼 또 찾을 때 5천 원 보조금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달에 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상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FEOC는 중국에 의해서 탈공급만 후 우리가 계약이 계속 따낼 수가 있는 거고, 2번은 AMPC는 2차 전지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왕선차, ESS, 중국산이 들어가면 미국, 유럽 시장에 진입이 안 됩니다. 왜? 보조금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형성이 돼가지고 3번 부분은 우리가 수혜를 보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4번 광물반등. 중국, 미국이 광물 싸움에서 반사 이익으로 광물 라인이 반등이 되고 ESS 수요가 급등이 되니까 당연히 광물 가격이 반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늘 리튬 현물 선물 지수가 100 위안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재고 손괴 부분은 그동안 재고로 갖고 있었던 리튬이 하나당 가격이 500원까지 떨어졌던 게 800원이 올라가면은 2차 전지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실적이 몇 백억 몇 천억 나왔대. 이거로 주가를 보는 게 아니고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네.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네.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뭐 천이고석이 뭐 1년에 200억 벌어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300%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선전주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5번 에너지 영역은 더 이상 전기차 자동차가 아니에요. 오늘 또 2차 전지 주가에 호가창이 또 눌리고 빠지니까 언론들이 또 얘기하더만. 테슬라 10월달에 전기차 보조금 축소 후 최저가로 판매. 테슬라 전기차가 3년 만에 조금밖에 판매가 안 됐다. 그걸로 2차 전지 주가가 빠졌다고 한다. 얼마큼 울거먹는 거야 그걸로 대체 전기차를. 우리나라는 전기차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배터리예요. 그 배터리로 에너지 연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아니면 말고 형식의 기사에 엮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그렇죠? 이게 하나씩 다 번갈아가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1번은 주가가 삼성 SDI 계약하고 뭐 누가 계약했대 미국에 뭐 이런 부분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런 게 다 되는 거고 2번이 실적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거고 3번이 실적을 받쳐주면서 컨센서스 향후 보조금이 나오니까 향후 FEOCO 누군가하고 계약할 때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게 컨센서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 부분으로도 나오고 광물도 반도하고 에너지도 영역 너무 올라갈까 봐 걱정인 거야. 나는. 그냥 단지 지금은 환율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셨죠? 자, 그러면은 6번부터 9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6번 탈중국화, 탈소재, 즉 중국화 대체로 공급망 제조업의 배터리 회사. 즉, 여러분들 그 중국에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리고 중국하고 또 반대쪽으로 인건비가 또 싼 데가 어디죠? 인도네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하고 에코프업이 아무리 좋은 양극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중국의 양극재보다 더 기술력이 좋아도 중국 애들이 덤핑을 치면은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마진이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라도 인도네시아, 인건비가 싼 인도네시아에다가 투자를 한 거고 거기서 원료를 만든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하고 인건비가 맞춰지고 있다. 그 부분이 또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의 컨센서스를 상향시켜 줄 것이다. 그 기대감은 우리는 주가 계속 올리면 돼요. 계속 올리면 돼요. 자, 그리고 7번 중국 배터리의 반세이 중국 전기차 사업의 두나미 배터리 소재. 중국이 원래 돈을 많이 뿌렸어요. 돈을 많이 뿌리면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돈이 회수가 안 돼요.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전기차 보조금부터 끊고 중국의 광물 가격도 먼저 올려놔야겠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즉 광물 가격을 높여야겠죠. 중국이 갖고 있는 자원은 제대로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우리만 좋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8번 CATA 유럽, 뭐 중국에는 CATA도 있고 체리 자동차도 있고 GD 자동차도 있습니다. BYD도 있고. 예를 들면 북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산 중국의 공급망 개량으로 OEM 방식을 할 겁니다. 왜? 2차 전지 같은 소재 같은 경우는 NFP나 하이니케이나 원톤형이나 전해액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ATA 아무리 헝가리에 공장이 있다고 해도 CATA 그 부분에 만드는 캐파량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북미 쪽에다가 내려면 관세를 내야 돼요. 세금도 내야 하고요. 왜? 중국이 옛날에 유럽 법칙을 깨고 보조금을 막 뿌려댔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아무리 공장을 지어도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는 관세를 내야 한다. 그것 때문에 CATA는 OEM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쪽에서는 에코그룹이나 LG 에너지소스나 삼성 SDI 이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OEM으로 자기네들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규제 때문에 OEM 방식으로 물건을 유통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돈 볼까요? 우리는 사실 전기차 누가 더 많이 판매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헤헤, 중국이 만들 수 있는 물건 중국 그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그 OEM 방식으로 맡겨가지고 우리나라만 돈 벌면 되겠네. 그것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9번 트럼프의 도지 미국 에너지부 즉 에너지 안보의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배터리에 정부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번 이재명 대통령의 삼각 배터리 구축 준비.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고속버스 고속 부지 쪽에 있는 뭐 3.1고속 서부 TD 한인지주 뭐 신혼 종합 개발 뭐 이런 애들이 부동산 테마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삼각 배터리 구축 준비, 이 삼각 배터리의 영남, 호남 이쪽에 있는 2차 전지 기업들도 부동산 테마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10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반등을 시켜줄 거예요. FEOCO 중국의 원료가 유럽하고 미국에 못 들어가고 AMPCO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좋아지고 미국 유럽의 전기차 중국산이 들어가면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색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광물반도 중국이 내수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수를 키우려고 광물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덤핑은 이제 못할 거고 그리고 에너지 전형 더 이상 EV가 아닌 에너지 전형으로 쓰이는 제2의 반도체 라인 배터리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지. 자, 1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모멘텀이 되고 6번에서 10번까지 번갈아가면서 계속 반등이 나올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시면 이번 주 동안 나온 소재들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보시면은 이번 주에 LG 에너지솔루션하고 벤츠가 계약이 됐죠. 이거 왜 계약이 됐겠어요? 단순히 전기차 중국산 썼다고 해가지고 화재 때문에 벤츠가 얘네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벤츠가 유럽에서 판매를 많이 하려면은 유럽에서 NFP나 하이니케 양극재나 이 ESS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각형 배터리나. 근데 중국한테 하면은 아무리 유럽에서 벤츠하고 CATL 계약한다고 하는데 미국으로 수출할 때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벤츠가 미국에도 자동차 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공장이 어디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관세도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즉 벤츠가 OEM 방식으로 FEOC 규제, 즉 아까 설명해드린대로 FEOC 이 부분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벤츠는 미국 공장에 있는 LG 엔소한테 OEM을 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삼성 SDI하고 미 ESS 전략 본격화 세계사와 추가 논의. 삼성 SDI가 리튬 이산철 NFP 배터리 양산을 위해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실제 판등 위한 신호탄을 쐈다. 이놈의 기사들은 맨날 신호탄을 쐈대. 어? 원래 이게 예정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렇죠? 그리고 ESS 북미수 급증의 NNF 미시간에 NFP 양극재 공장 짓는다. 야, 이거 기사 내용 잘못된 거예요. NNF는 이미 미국에 법인이 있어요. 미트아케미하고 해가지고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고 그 법인 쪽에다가 자금만 쓰면 되는 건데 미트아케미 빠졌네요. 그렇죠? NFP는 당연히 공급망이 될 수밖에 없지. 왜? 탈중국화로 FEOC 효과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탈중국화로. 그렇기 때문에 NNF는 아직까지 주가 조금밖에 반등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48,000원에서 지금 12만 원, 뭐 최고가는 14만 원까지 갔는데 저는 못해도 한 18만 원, 19만 원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아유, 이거 한 번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13만 원은 제가 다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3번 동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14만 원 3번이나 달성했다고 하면은 14만 원 못 가겠어요? 15만 원 못 가겠어요? 16만 원 못 가겠어요? 가봅시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LG 엔서하고 NNF하고 삼성 SDI하고 SK온 같은 경우는 어차피 ESS에다가 실적 그리고 미국에서 보조금 AMPC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끌어올릴 겁니다. 즉 옛날보다 더 좋아지고 있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너 내가 얘기하니까 변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 더 이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보다 너 100원 더 벌었구나. 아이고 옛날보다는 더 좋은 기업이 되고 있네. 그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LG 엔소, 삼성 SDI하고 SK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3대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가면은 소재 장비주도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하고 엮여져 있으니까요. 자, 이 화면은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저 누구하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10시 방송이 좀 비싼 사람하고 좀 담았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ESS 시장 추하향 부분에 대해서 이 CATL 있잖아요. CATL이 이제까지 추하향이 계속 증가가 되고 급등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25년도에는 어느 정도 25년도에는 FEOC 규제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 한국이 잡을 수 있는 게 삼성 SDI하고 LG 엔소입니다. 그렇죠? 삼성 SDI하고 LG 엔소이고 이게 24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CATL 그동안 많이 해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최후때 비비빔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6월까지는 CATL이 계속 1등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FEOC 규제요. 삼성 SDI하고 LG 엔소하고 SK온이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이 될 것이다. 즉
중국은 이제 규제가 받는 곳들이 많고 관세도 받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FEOCO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즉 이 부분은 어차피 내수만 살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 내수를 살려면 덤핑도 이제 못 시켜요. 덤핑도 못 시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쿠팡에서 생수가 왜 싸냐고. 왜? 쿠팡이 덤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같은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G마켓이나 옥션에서 쿠팡에서 똑같은 걸 사 먹는다고 해도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하고 중국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내수를 살려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배터리나 이런 부분엔 덤핑도 못 하고요. 가격을 지키겠죠. 그리고 광물 자원의 가격을 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6년도에는 LG엔솔, 삼성 SDI가 FEOC 효과로 ESS 수주 계약을 계속 연달아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10%가 빠진다고 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지션대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수는 NNF가 미드피더는 에코그룹하고 중환 미드피더, 그다음에 포스코고요. 수비수는 환율, 그다음에 골키퍼는 2차전지 파생테마입니다. 이게 골키퍼예요. 그리고 감독은 몸통이니까 LG엔솔이고 조감독은 삼성 SDI입니다. 즉 축구할 때도 감독하고 조감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축구할 때도 수비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비수가 뚫리면은 뭐 공격수가 아무리 축구 많이 넣어도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메시 하나가 왔는데 공격수가 메시예요. 그리고 여기 수비수가 예드입니다. 그럼 메시가 아무리 잘 뛰어도 예드가 수비수가 못 뛰면은 메시가 10건 넣어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빠르게 주가가 오지 않았던 거고 환율이 둔화가 되면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부터 10번 부분이 모멘텀이 작용이 돼가지고 올릴 수 있다.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까지 올렸던 거고. 자, NNF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NNF, NFP 없으면 미국 시장 못 건드려요, 여러분들. 배터리 3사에서 미국 NFP 방식으로 ESS 시장은 곤략을 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나왔던 거는 삼성 SDI가 미 ESS 시장에 NFP를 탑재했죠. 근데 NFP를 탑재했는데 만약에 중국 거 탑재했어. 그러면 미국에서 판매 많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NNF 공격수 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게 NNF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하고 NNF가 조만간 계약한 부분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하고 NNF의 계약 부분이 첫 번째로 나올 거고요. 여기에 근거를 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NNF의 부회장이죠. 이분이 2027년도에 NFP 생산을 2배로 할 수가 있고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 중국보다 당연히 경쟁력이 있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이번 FEOC 효과로 NNF가 더 주가가 반등한 것도 있는 겁니다. 기술력이 좋아서 반등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기술력은 있는데 왜 48,000원까지 갈 이유는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FEOC 효과로 중국의 타의 공급만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NNF가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얘기한 부분이 생산 2배로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삼성 SDI하고 계약도 했을 거고 LG 에너지솔루션하고도 계약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써둔 게 있어요. NF는 계획 정제 다 계획이 있어요. 너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나오는 삼성 SDI를 비롯해서 새 업체들의 ESS형 NFP 배터리 관련 소식은 2020년도에 하이니케 NCM에서 IFP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중대한 변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타의 중국 수요 때문에 삼성 SDI는 2.0 미국 현지 공장에서 라인 전환을 통해 생산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만큼 현 시점에서 NF는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서 선제적으로 NFP 양극재 양산을 공식화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정말 기술력도 좋은 것도 있지만 왜 그걸 23년도에 그렇게 코스닥 시가총액을 담당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은 저는 NNF가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탄산 리튬이 100만 위안을突破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박수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한테 그러겠지. 자식아, 주가가 뭐 8% 9%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야, 자식아, 뭐 100만 위안 올라가봤자 뭐 하냐 임마.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분들은 주식 하면 안 돼요. 내 방송 보지 마세요. 그 NNF 이번 주에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48,000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아니 단순히 시장 환경 때문에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거야. 안 그래요? 응? 다 돈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리튬 가격이 상승이 됐고 그동안 NNF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금을 사려면 좀 비싸죠. 옛날에 이 돈으로 현금 이 돈으로 금 한 돈을 산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가 있어야 돼. 금 사려면. 그렇죠? 근데 리튬은 NNF가 예전에 상따를 해온 거예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리튬이 비쌀 때. 한 200위안이나 190위안일 때. 근데 리튬 가격이 50여 위안까지 떨어지니까 당연히 NNF도 가지고 있는 자산의 재무위하고 해가지고 재무위한다. 죄송합니다. 재고 부분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금은 비싸게 샀는데 금이 계속 떨어지니까 실적도 안 좋게 나왔던 거야. 비교해보면.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리튬 가격이 저번 달에 리튬이 좀 상승해가지고 1,000억 정도가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100만 위안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300억이든 400억이든 부채는 줄어들었네. 우리는 실적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알테오젠이 200억 실적 영업이익을 해가지고 그동안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렸어요. 단순히 기대감으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NNF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적이 30억, 50억, 몇백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NNF 그 이상도 갈 수가 있다니까요. 숫자로 어떻게 주가가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렇게 따지면 천일고속이나 이런 애들도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에 가지고 있는 나의 자산이 줄어들고 부채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주가는 옛날보다 너 더 좋아지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계산이 되지 않으세요? 난 계산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계산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48,000원부터 여기까지 계속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NF가 공격수를 될 수밖에 없어요.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올라갔다? 에코프로도 어차피 제가 방송에서 매번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 올라갔겠죠. 근데 NNF 제가 유독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거 다 갖췄잖아요. 1번부터 13번까지 다 갖췄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만든다잖아요. 더 많이 만들고 공장을 많이 가동을 시킨다잖아요. 이 회사가 단점이 돈이 없을 뿐이지. 그렇죠? 다 계획이 있는 회사예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12만 원 정도도 주식 교환을 했어요. JP모건이. 이 사람들이 이 나사가 하나 빠졌다고 해가지고 12만 원에 주가를 교환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는 거죠. 내 맘대로 우리 맘대로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반영성을 먹으면은 분명히 최근에 산 사람들은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매도해서 에코프로처럼 20% 올라가면은 NNF도 그렇게 올라가면 또 후회만 남는다고요.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게 뭐하는 짓이야. 우크라이나 테마만 찾고 조선업 테마 찾고 원전업 테마 찾고 메뚜기 마냥 말이야. 뭐하는 거예요? 그건 주식이 아니죠. 그 경주마죠. 경주마 몇 번만이 더 좋을 건지 그거지. 근데 우리는 경주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중립적으로 삼성하고 2차 전지만 계속 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마이 아니고 우리는 정토마를 그냥 끌고 갔던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잖아. 떨어지면 내가 얘기를 못하지만 올라가잖아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걸 설명 말씀드리잖아. 그리고 최근에 고속버스 관련주도 부동산 테마를 올라가잖아. 우리도 이거 부동산 테마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짝짝짝. 전체 화면 보도록 할게요. 짝짝짝. 짝짝짝. 여러분들 뿅. 자, 배터리 삼각배트 한국판 IIA입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 IIA 정책으로 영남, 충청, 호남, 영남 쪽에 핵심 소재 미해수로 대응, 충청 쪽에 배터리 제조, 호남 쪽에 핵심 광물 양극재 거점이 있습니다. 대구에 NNF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있고 LG 화학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NNF가 제일 투자력이 많기 때문에 NNF가 당연히 정부에서는 밀어줄 수밖에 없다. 왜? 일자리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기술력도 좋으니까. 그럼 정부에서는 NNF를 살려줘야겠죠. 그쵸? 자, 구미, 포항. 대구 쪽에서 가까운 구미, 포항. 자, 에코 프로그램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TCCT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부동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북 쪽에는 에지엔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엔캠, 코스모시스템. 특히 NNF의 경우는 정부 지원이 클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판 IRA, 미국판 IRA하고 얘기하는 게 되게 좀 난감하긴 하지만 부동산 테마로 어디 있어 우리는. 부동산 테마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해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리고 중국은 이제 덤핑 그만할 거고 NFP의 덤핑 방식은 과거 덤핑 방식으로 풀었던 NFP의 중국의 높은 가격을 이제 판매를 해야 하고 가격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죠. 아, 내가 아는 사람들은 누가 많이 닮았어. 자, 그리고 광물 부분도 유통 가격도 반등을 시켜야 자체 내에서 물건값을 하방으로 내지 않게 하고 매출액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여러분들 아시면은 절대 쫄릴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7월 때부터 총대 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에코그하고 포스코그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그하고 포스코그도 그동안 많이 주가가 상승됐죠. 이런 뭐 말만 하면 시간이 뭐 별로 안 남았네요. 참나, 되게 웃기네 이거. 아, 참. 자,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퓨처엠은 이등 코스닥 전체에 맞춰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뭐 포스코 퓨처엠은 코스피 쪽에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은 광물, 리튬 부분으로 같이 혼합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CATA의 규제로 중국 OEM 방식으로 계약 가능성이 있고요. 아, 그리고 2차 전지는 다 중국망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참, 시간이 얼마 안 나요.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방송이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일주일에 방송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참 이 시간이 짧은 게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통신망에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너튜브 보면은 전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 하나씩 보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삼성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브로드컴이 빠지든 오라클이 빠지든 뭔 상관이에요? 얘네들이 메모리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빠졌다고 해서 AI 버블이하고 또 언론에 계속 요즘 또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들은 두더지 게임에서 망치를 딱 떼이는 것처럼 그렇게 떼이면 됩니다. 왜? 우리는 메모리 만드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지 우리는 얘네처럼 뭐 자체 플랫폼에 AI를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메모리 부분으로 삼성도 하면 됩니다. 삼성은 AI 버블로 저번에 94,000원까지 빠졌을 때 우리가 11만 원까지 다시 U자 형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근거로 다 설명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송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식 방송을 보면서 다 체크해 봅니다. 다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신규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서 그분들 위주로 방송을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 주식 방송하면서 과거 주식하신 분들 중에서 물론 삼성하고 2차전지 옛날 차저가 때부터 물리신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희망이 되고 그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경고를 드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기에 더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자, 여러분들 화이팅.